금주 오늘의 이슈픽은 금주 금융시장 주요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드디어 25년 마지막 연준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이견이 없는데 실업률이 조금 올랐죠. 그러면서 고용 둔화 신호가 좀 커졌고 그렇지만 물가 부담은 여전히 좀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이렇게 불확실할 때에는 경기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보험성 인하에 대한 부분을 좀 연속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것이 대다수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입니다. 네, 이 월가의 시선은 금리 결정과 함께 또 연준이 공개할 점도표에 집중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회의에서도 연준 위원들 간 정책 전망에 대한 의견차가 확인되었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FOMC와 함께 또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연말 시장 방향성 어떻게 될지 저희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영건님 보면 이번 주에 있을 FOMC 인하에 좀 무게가 크게 실리고 있습니다. 네. 내용은 좀 매파적일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저희가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FOMC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호키시 컷을 일단 기본 시나리오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인하를 하지만 매파적 네. 색채가 딱 드러나 있다. 이제 강하게, 줄 건 주되 말은 예쁘게 안 하는 아. 식으로 좀 네네. 예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네. 안 내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아. 네, 그래서 일단 내리긴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시장에서 한 이 정도는 지금 다 그냥 예상을 하고 있어서 사실 말을 정말 험하게만 안 하시면은 사실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파월 같은 경우에도 9월 달에도 사실 그랬고 10월 달에도 그랬지만 네. 보통 내려줄 때 이제 다음에 내린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좀 안 주려고 처음에는 보통 맞아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럴 것 같고요. 이번에 좀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12월이니까 점도표가 또 네. 업데이트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리면은 저번에 9월 달에 찍어 놓은 만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내년도에를 이제 별로 안 내리거나 안 내린다 이렇게로 찍어 놓으면 사실 시장이 그렇게 좋게 반응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점도표가 이번엔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월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제 말년 병장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시장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크게 맞서고는 하지 않을 것 같지만 파월도 파월인데 다른 분들이 최근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각각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연준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가 공부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게 우리나라 금통이나 영라은행 이런 곳들처럼 진짜 자기 의견대로 투표하는 데가 사실 아니에요. 원래는 만장일치가 기본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만장일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온 지 좀 됐죠. 네. 그래서 맞아요. 이번에도 아닐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마이런 이사 같은 경우에 또 50pp 얘기를 투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제 25pp 인하 지지했지만 친트럼프 성향으로 좀 꼽히는 분들이 월러랑 보험원 이런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까지도 좀 그렇게 투표를 하게 된다 하면 사실 그거는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사실 이런 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던 것들이죠. 네. 근데 지금은 신경 써야 될 시점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결과 자체는 어차피 인하할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누가 반대를 하고 누가 더 내려야 된다 하고 누가 동결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더 갈피를 못 잡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네. 만장일치를 하는 그 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서양 분들 계속 티타임 가지면서 네. 의견 조율될 때까지 계속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 그때 게 조율을 좀 네, 하고 의견을 하는데 나누고 네. 요즘에 이런 그 결과문 이제 통방문이라고 하죠. FOMC에 대한 성명문이 나오고 나면은 의사들이 막 다르거든요. 옛날만큼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티타임을 안 가지는 건가요? 티타임을 갖다가 에라이 그냥 안 할란다. 알아서 투표해라 이런 느낌이에요. 도저히 얘기 못 하겠다. 말이 안 이런 게 이 정도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그렇게 이견이 나오기가 되게 어려워. 예전에는 뭔가 반대라기보다는 뭔가 동조를 안 하면 계속 티타임을 하면서 어떻게든 맞춰보는 네, 연은 총재나 이사 방에 가서 계속 얘기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줄어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그렇네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네. 더 좀 이견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제각각이잖아요, 지금. 그쵸?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출근해서 기사를 보는데 베센트 재무장관은 연준 인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엄청 많은 말들을 해놨더라고요. 네. 네, 봤어요. 거기에 지역 연은 총재들이 돌아가면서 투표권이 있는데 그 꼭 집어서 3명을 집어서 그 지역 연은 총재는 그 지역 출신이었고 그 지역에 3년을 살아야 된다. 그런 약간 거를- 우리나라 지역구 그렇네요. 국회의원처럼 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년하고 6년, 뒷자리가 1에서 6년이 끝날 때 지역 연은 총재들 동시에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여기에서 3년을 안 살고 그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이 3명인 거예요. 어. 근데 그 3명이 금리 인하를 아주 싫어하는 트럼프의 반기를 드는 네네. 인사라고 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확실히 좀 표가 갈리는 모습은 보일 네. 것 같네요. 그러니까 표는 갈릴 거고 네. 그 사람들이 점도표에 점을 찍을 거잖아요. 그 점이 제각각일 텐데 그렇네요. 그 사람들을 내년도에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또 행정부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연준 이사들은 행정부가 임명을 할 수 있으니까 이사들로 하여금 이 안건이 올라와도 부결 처리하는 방식으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그렇네요. 높다. 어. 이런 얘기들을 지금 시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점도표 중요한 거 맞고 내년도에 금리 인하 경로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거는 트럼프가 뒤에서 이제 그림자로서 이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연준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궁금한 건 인하는 맞고 그 다음에 가서 생각하자. 네. 뭐 경로 어떻게 되겠지 네. 하는데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즉 나스닥 대장주 M7 중심으로 AI 내러티브가 유효한 종목에서 반도체냐 뭐 네트워크나 소프트웨어냐 아니면은 전력이냐 이런 데로 가는 게 맞느냐 네. 아니면은 금리 인하가 쭉쭉 되니까 우리나라 요즘 코스닥 좋잖아요. 지수 기준으로 중소형주로 좀 가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네. 옛날 역사적 패턴을 보면은 온기가 간다. 미리 가서 길목에서 대기하자 중소형주에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즘엔 또 뭐 양극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갈 놈 가고 네. 안 갈 놈 안 간다 이러한 생각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번 국면에서 어떻게 보는 게 좀 좋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뭐 그런 중소형주가 좀 더 괜찮은 국면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내 증시는 좀 다를 수 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 대형주 위주로 다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대형주를 팔고 중소형주를 사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쏠림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가격이 대형주만 많이 올랐고 중소형주는 못 오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연말 연초 되면 또 리밸런싱 하려는 수요가 굉장히 강할 것이고 네. 뭐 당연히 대형주는 오르고 중소형주는 떨어졌으니까 뭐 떨어진 건 아니죠. 하지만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 차이도 어쨌든 좀 많이 생겼을 거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어쨌든 낙폭과대를 좀 사고 많이 오른 애들을 팔려는 좀 시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결국은 돌고 돌아 미국 쪽은 대형주로 또 쏠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이익 모멘텀만 봐도 사실 대형주 위주로 굉장히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익 안에서도 이게 돈을 버는 건 버는 건데 질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조정기를 겪을 때 나타났던 변화가 돈 못 버는 성장주가 되게 크게 타격을 입었었거든요. 네. 성장주인데 네. 돈을 못 벌어요. 네. 그러면 주가가 급전 직하를 했나요? 하지만 그 AI 모멘텀이 강할 때는 이런 것들이 네. 대형주보다 훨씬 많이 올랐고요. 아. 올해는. 근데 조정 받을 때 거의 반타작 났습니다. 아. 한 달 만에.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러티브가 엄청 셀 때는 좋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돌고 돌아서 어쨌든 뭐 버블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조금 사그러든 모습이긴 네.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수익화 그리고 좀 모멘텀을 실제로 나타낼 수 있는 곳들로 단기적으로 좀 더 쏠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중소형주한테 기회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엄청난 추세를 가지기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전히 좀 대형주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소형주를 토대로 데일리 트레이딩 관련된 이런 부분들 통해서 좀 수익을 좀 지속적으로 내보자라는 전략이 이번 국면에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퀘스천 마크가 있다 보니까 네.
약간 똘똘한 대형주 뭐 이런 게 좀 더 컨셉이 맞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지금은 너무 또 크게 변동성 질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시장이 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런 물음표들이 사실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해서 추세를 굳이 거둘 필요는 당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중소형주가 더 오를 것 같아도 사실 편한 거는 대형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희가 뭐 1위는 1위인 이유가 있고 대세는 대세인 이유가 있다. 맞아요. 굳이 편한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기는 했지만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끔 나 혼자 아는 그 숨겨진 보석 같은 종목이나 나 혼자만의 이런 큰 수익을 빡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마음이. 우리 네. 알파벳 가이잖아요. 아, 그쵸. 알파벳맨. 네. 네. 알파벳 가이인데 네. 알파벳을 다들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맞아요. 대부분 좋은데 네. 이게 좀 주가가 밋밋할 때는 아유 뭐 안정적이니까 밋밋하겠다 했다가 오르니까 네. 또 이거 사도 돼요라는 질문 엄청들 많이 하셨잖아요. 많죠. 우리 알파벳 가이께서 그래도 알파벳 추천하시지만 알파벳에 이렇게 온기가 확 오는 애들 미리미리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하면 항상 또 옥둥이 분들, 뭐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 또 산타랠리에 대한 또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산타랠리는 좀 올지 안 올지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올해는 한 강보합 정도 예상을 강보합. 하고 그럼 랠리는 아닌 거네요. 사실 산타 랠리라는 게 네. 결국 계절성을 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런 것들 사실 크게 믿지 의미를 두지 않고. 네, 어쨌든 이게 사실 그때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고 뭐 실제로 계절성이 있는 것들도 있겠죠. 뭐 여름엔 아이스크림이 잘 팔리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인정해야 되겠지만 증시에 있어서는 그게 뭐 확률상으로 조금 유리하다 이 정도뿐이지 무조건 와야 된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저도 우려되는 게 팀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 셧다운 앞두고 오바마 케어 연장 관련해서 결국 12월 말일까지니까 이제 한 2주 전부터는 이야기 나올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이게 잡음이 생기면은 당연히 조금 시장 입장에서는 좀 안 좋게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좀 부담 요인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셧다운 기간 겪어봤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막 뻗어나가는 데는 또 약간 제약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네, 그동안에 삐그덕댔던 게 더 훅 폭풍이 왔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단기 자금 시장도 그랬고 이 셧다운이 지긋지긋하니까 오히려 간 애들만 갖고 다 좀 약간 쉬어가는 오히려 뭔가 재료가 긍정적인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재료가 좀 사라진 느낌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서 뭐 좀 캐롤이 확 들리고 해야 크리스마스 네. 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산타가 오기는 와서 기분은 좋은데 선물은 두고 가지 않는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네.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성인이잖아요. 네. 선물은 스스로 마련하거든요. 그럼 보통. 봐봐요. 셀프 선물로 네. 만족해야 그러면 되는. 뭔가 이게 좀 올라줘야 그쵸. 선물하기가 좀 용이한데 아쉽네요. 캐롤도 안 들리는 판국에 산타 랠리까지 안 온다라면은 네. 선물하기 좀 부담스럽지 그쵸, 않나요? 그쵸, 맞아요. 열심히 그냥 집에서 캐롤이나 들어야겠어요.